여러분은 지난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제 가전, 자동차, 조선, 심지어 농기계 회사들도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파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죠.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회사가 살아남는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계시나요? 국내 최고의 고객 경험 설계 전문가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데이터 기반 고객 경험 설계 강좌, 고객 센싱, 고객 맥락 매핑, 경험 쉐이핑의 DCX 프레임워크를 통해 경험 설계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이번 CES에서 나온 메타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거대한 유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화려한 가상세계와 아바타 커뮤니티는 사라졌지만 인간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XR 산업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산업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XR 트렌드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확장현실, 즉 XR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XR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의 줄임말이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해주는 기술이라는 의미인데요. AR, VR, MR을 비롯한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헤드셋 형태의 장비를 착용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술들인데요. 흔히 메타버스 기술이라고도 하는 것들이죠. 이전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오던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술이지만 몇 년 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크게 유행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기술입니다. 이 메타버스와 XR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설레게 할 뉴스가 최근에 하나 있었죠. 바로 애플의 XR 헤드셋 출시 소식입니다. 사실 이 출시 예상도 제가 메타버스를 여러분께 처음 소개했던 2020년 말쯤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스펙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생산하는 회사까지 정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정말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요, 이번 애플의 XR 헤드셋은 2023년 6월에 열리는 개발자 행사 WWDC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는 가을부터 시작을 하고요. 생산은 대만의 페가트론이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번 달부터 생산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로 출시될 제품의 이름은 리얼리티 프로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이름부터 뜯어보면요, 버추얼, 사이버 이런 이름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채택한 것에서 애플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가상세계가 아니라 이런 장치를 통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또 애플은 각 제품군의 하이엔드급 라인에 프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그만큼 첫 제품이지만 완성도 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개발 기간도 7년 이상 되니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을 간단히 보면요, 프로세서는 애플의 최신형 시스템 온 칩인 M2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혹은 이를 변형한 리얼리티 프로세서라는 새로운 반도체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가벼운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섬유와 경량 알루미늄이 주 재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 애플은 10개가 넘는 내외부 카메라와 2개의 라이다 센서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손의 움직임을 감지해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핸드 트래킹 기능을 구현한다고 하고요, 이용자들은 컨트롤러가 아닌 엄지와 검지를 움직여서 가상세계를 제어할 수 있겠죠. 또 VR과 AR 모두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애플의 이번 제품이 XR 헤드셋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VR 모드를 이용하면 고글 안에서 가상의 이미지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AR 모드를 선택하면 현실의 화면이 펼쳐지면서 디지털 컨텐츠들이 그 위에 더 씌워지는 방식이 되겠죠. 가격은 $3,000, 약 37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VR과 AR 모두를 제공하는 메타의 퀘스트 프로 제품 가격이 $1,499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 되겠죠. 하지만 산업용으로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의 가격은 $3,500라는 점을 생각하면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실제 출시 이후 가격과 기능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디바이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실제 제품이 공개된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정말 애플의 XR 헤드셋 출시가 가시화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플에 기대를 하는 이유는 애플이 세계 최초로 이 헤드셋을 내놔서가 아니죠. 애플은 항상 조금 늦게 시장에 들어오지만 기술을 잘 활용하고 이를 최적화해서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MP3부터 스마트폰을 거쳐 무선 이어폰 시장까지 애플은 항상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미 열린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이 확장할 기미가 보이면 기가 막힌 물건을 들고 나타나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이런 기대감이 XR 시장에도 있는 것인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애플이 XR 디바이스를 내놓는 지금이 바로 X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바로 그런 때라는 얘기죠. 이번 CES에서 열린 메타버스 관련 세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애플의 XR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출시 타이밍을 잘 잡는 회사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XR 출시가 XR 산업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애플이 7년 넘게 꽁꽁 숨겨왔던 XR 기기를 내놓을 만큼 시장이 무르익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럼 대체 XR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길래 애플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역시나 이런 변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CES 2023이었습니다. 2020년 말부터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메타버스는 CES의 주요 키워드가 됐죠. 2021년과 2022년 모두 메타버스 관련 전시가 규모 있게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올해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핵심 토픽 중에 하나였지만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 전시를 하는 기업은 줄었습니다. 대신에 전시관 곳곳에서는 메타버스 기술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메타버스를 메인으로 내놓은 기업들은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메타버스 기술인 XR을 자신의 전시에 활용하거나 자신들의 제품에 결합한 기업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웨스트홀에 포진한 모빌리티 기업의 부스에서도 빅테크들이 운집한 센트럴홀에서도 어디서나 XR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XR이 정말 확대되고 있구나,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찾아오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가상세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바로 가상세계잖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바타로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삶을 꾸리는 미래를 많이 상상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죠. 메타의 호라이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21년, 22년 CES에서만 해도 이런 플랫폼을 앞세운 기업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가상세계 혹은 플랫폼 비전을 선보이는 회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를 찾기 힘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역시 이런 맥락입니다. 플랫폼을 내건 회사들이 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먼저 하드웨어의 한계가 크죠. 대부분의 XR 하드웨어가 지금은 게임처럼 캐주얼한 이용에 맞춰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정말 현실감 넘치는 가상세계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은 대중화의 문턱을 넘기에는 너무나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PC나 모바일 같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대거 개발됐는데요. 실제 출시된 제품들 대부분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았죠. 결국 관심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메타버스 회의론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자연스레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인간의 삶이 그렇게 쉽게 가상세계로 넘어갈 수 없는 데다가 팬데믹 완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있던 가상에서의 만남과 소통에 대한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가상세계로 이주시킨다는 화려한 비전은 잠시 접어든 것이고요. 이제 대신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XR 하드웨어와 이를 통한 디지털 리얼리티로 정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신 가상세계가 사라진 자리는 다른 트렌드들이 메꿨는데요. 먼저 XR의 실용성 강화입니다. 게임을 넘어서 정비, 레저, 안전,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XR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정비 분야였는데요. 발전소같이 거대한 기계들이 작동하는 곳에 정비 인력들이 XR 기기를 착용하고 접근하면 각 부품에 관련된 정보가 출력이 되고 클릭해보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출력되는 것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직접 하드웨어인 홀로렌즈와 솔루션까지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완벽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해서 달려오던 해외 XR 기업들도 빠르게 실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AR 글래스로 유명한 뷰직스, 그리고 체육관 고래 영상으로 이름을 알린 MR 글래스 회사 매직리프인데요. 매직리프는 이번 회사에서 2022년 3분기에 출시했던 XR 디바이스 매직리프2를 의료산업과 접목을 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진료 데이터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산티 AR,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수술을 지원하는 시스템 브레인랩을 선보였습니다. 뷰직스 역시 뷰직스 실드 AR 기기를 통해 오토바이 정비공들이 부품의 상태를 AR 안경을 통해 체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또 바이크 헬멧에 AR을 적용해 내비게이션 기능과 속도를 체크하는 기능도 내놨죠. 레저와 XR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 XR 전문기업 메타뷰 역시 다양한 원격 유지보수 솔루션을 선보였는데요.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같은 지하시설물들을 위치 공간 정보 기술과 XR을 활용해 가상으로 표현해주는 메타뷰 GIS 기술 역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직무 교육에서도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도 기업 아즈나렌즈는 성과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레이 페인팅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기를 착용하고 마치 실제 페인트 칠을 하듯 손을 움직이며 가상 공간에 스프레이를 뿌려보고요. 이를 점수로 환산까지 해줍니다.
이런 분야들은 대부분 B2B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B2C에 집중하던 것보다는 B2B로 빠르게 선회하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XR을 접목한 B2C 서비스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대신 완전한 가상세계를 앞세우던 몇 년 전과 달리 짧은 시간 캐주얼하게 가볍게 즐길 거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술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익숙해지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즐길 거리, 특히 게임들이잖아요.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가벼운 채팅이나 게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AR 역시 포켓몬고 같은 게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죠. 이런 것처럼 이번 전시에서 부스 곳곳에 XR 기기를 활용해 가벼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고요.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캐논의 부스처럼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 꼭 XR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기업의 부스에서 XR 헤드셋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메타, HTC 같은 기성 기업들의 완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굳이 자사 하드웨어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할 컨텐츠 혹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모습들이었죠. 롯데정보통신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수십 대의 메타 퀘스트2를 구비하고 전시관 전체를 거의 체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덕분에 한 번에 수십 명의 기기를 착용하고 롯데정보통신이 마련한 VR 쇼핑, VR 콘서트와 같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VR 콘서트의 경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생동감이 있었는데요. VR 기기 한 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XR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업들이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지금 당장 가능한 서비스를 대거 내놓으면서 꽉 막혀있던 XR 시장에 물꼬가 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XR 경험을 파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트렌드는 정교함입니다. XR이라는 것이 단순히 AR과 VR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모든 기술들을 포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시각적 정보에 머무는 기존의 AR과 VR을 뛰어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하드웨어들도 이번 전시회에서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촉각이나 후각과 같은 감각들을 가상세계와 좀 더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좀 정교한 기술로 발전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전신 햅틱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의 비햅틱스입니다. 비햅틱스는 이번 행사에서 상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햅틱 조끼, 텍트 수트와 손의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텍트 글러브를 내놨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몸통에 총을 맞으면 그 충격이 몸에도 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비햅틱스의 장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화,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특화했다면 B2B용으로 출시된 햅트X의 햅틱 장갑, 글러브 G1 모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려 2,400달러, 하나로 30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이 글러브는 손 전체를 감싸는 135개의 공기 방울로 다양한 감각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가상세계에서 만지는 고양이 털의 감각까지도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B2B 용도로 가상수술과 같은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후각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OVR 테크놀로지의 아이온이라는 장비인데요. 기기 안에 내장된 향료를 조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꽃을 코에 가져다 대면 장치가 꽃향기를 생성하고요. 눈앞에 가상의 음식이 놓여 있으면 그 음식의 냄새가 코에 전달이 되는 식이죠. 이 역시도 XR 경험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하드웨어 외에도 XR 경험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또 있었는데요.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그것입니다. 소니는 3D 컨텐츠를 아무런 장비 없이도 모니터 화면에서 3D로 출력할 수 있는 공간현실 디스플레이를 공개했고요. LG전자는 NFT로 발행된 신발을 홀로그램으로 전시하는 신발장 슈케어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XR의 산업 트렌드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스며든 것을 이번 CES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XR 역시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어도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지금 있는 기술들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선회를 한 것이고요.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한 것이죠. 이번 행사를 전후해서 메타버스 오브 띵스, MOT라는 표현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디지털 기기들과 소프트웨어들이 XR 기능을 제공할 것이고요. 우리의 경험을 재설계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우리를 메타버스로 이끌겠죠. 이런 점에서 이제 기업들도 마치 자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AI를 융합하듯이 XR을 통해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곧 출시한다고 하는 애플의 XR 디바이스가 기대가 되면서도 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애플이 훌륭한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충분한 디지털 리얼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애플의 디바이스 출시가 늦어지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는 보도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담아낼 요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애플이 리얼리티 프로 한정으로 사용자의 자체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드 없이도 앱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앱 개발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 것이 애플의 숙제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애플의 디바이스와 비전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이 출시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